KJ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맞아서 여성 해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왜 여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하는가. 이 제목을 얼핏 보면 19금 같은데 19금이 아닙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자, 미국 그 여성 인류학자 크리스틴 R. 고드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의 그 과정을 연구해서 써낸 책이 이것입니다. 왜 여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하는가? 이거 뒤집어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 여성은 사회주의 사회 여성보다 그 성관계가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38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자본주의 진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거 별로 중시 안 한다. 한국 같은 경우에 여성들조차 무슨 자기네 명절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이거 하나의 축제였죠. 여성들이 그 명절. 남자들 아침에 그 밥하고 이제 여자들한테 뭐 선물 주고, 직장에서도 여자들한테 선물 주고, 이제 회식비도 주고, 뭐 이렇게 축제처럼 이제 지내는데, 그 코로나 전에 어느 해 구로문화재단의 주선에 의해서 구로구에 있는 여성단체와 저희 그 동포단체가 같이 기념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쪽에서는 아직도 뭐 여성들의 인권 그쪽에다 초점 맞추고 저희는 이제 축제고, 그래서 도무지 이제 합의가 될 수 없어서 이거 무산됐습니다. 자, 그 세계 여성의 날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범했죠. 1908년에 뭐 여성들이 장미와 빵 요구란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출범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 1920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3년 전에 러시아에서 1917년에 혁명이 있었죠. 이때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참정권이란 이제 여성들도 투표권이 있고 또 공직자 후보로 그 피선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 이런 걸 정치 참여라고 합니다. 자, 이 러시아 혁명 이때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 인류 사회가 북의 사회로 진입한 이래 처음으로 된 여성 해방입니다. 처음으로 여성 해방. 자, 이것을 계기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여성 해방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여성 해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모태동 주석께서 여성은 하늘의 절반 떠인다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사회 참여를 대대적으로 이끌어냈죠. 그럼 여성 해방이란 어떤 내용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여자들이 이제 그 교육 못 받았죠. 그랬던 것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합니다. 여성들한테 의무교육. 그리고 이제 보육 지원합니다. 보육 지원하는 게 직자마다 이제 뭐 타가소로 세우고 뭐 유치원도 세우고 해서 여성들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 없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여성들이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어요. 남자들한테 종소된 상품. 그런 것은 만 18세 이상 여성들은 노동인구로 전환합니다. 노동인구로 전환되면 여성들도 독립적인 소득이 생기죠. 그러면 독립적인 경쟁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한테 그렇게 부속물이 아니죠. 자, 그럼 여성들한테 그 교육시키는 목적이 여성들이 산업혁명에 이제 그 노동자로 참여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했던 거고, 우리 과거의 뭐 전통시대에는 그 여성들이 뭐 교육 받을 필요가 뭐 없었다고 할까요? 저희 엄마 세대도 이제 학교를 못 다녔죠. 자, 소련이 이 여성 해방을 통해서 또 여러모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초기에. 그래서 소련이 비약적 발전에 배아팠던 미국이 전문가들을 이제 소련에 여러 차례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서도 올리고. 그래서 1958년에
미국에서 국가방위교육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여성도 과학과 수학에 재능이 있는 여성은 공부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처럼 여성들한테 전면적인 의무 교육은 실시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재능 있는 여자들만 공부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왜 소련처럼 여성들한테 의무 교육 시키지 못했을까? 미국의 그 자본주의란 삶의 방식은 뭐냐? 남성들이 생계부양자고 여성은 전업주부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그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여성은 결혼했든 안 했든 돈 받고 성관계 맺는 지속적 뇌물로 작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가정 무급 노동에 의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본주의 그 남녀 불평등 속에서는 그 성관계가 여성이 비동적이고 종속적이고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 평등 속의 성관계는 여성들이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고 선택이고 만족 느끼고 그 뭐 여성들이 그 흔히 무슨 오르가즘이 어떤 그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자들 앞에 이제 당당했습니다. 사회주의국가 여성들이.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예를 들면 동서독일이 통일됐어요. 그럼 사회주의가 붕괴됐죠. 그럼 여성들이 다시 물건을 전락하는 겁니다. 왜?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여성들이 대량적인 사회 참여가 불가능하지고 뭐 실업당하고 그래서 가정부로 이제 전락하고 또 일부 여성들은 성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국제 결혼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시집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독 출신 남자와 동독 출신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혼인 생활하는데 몇 년 지나서 이 남자 고백에 의하면 자기 와이프가 성적 자신감과 경제적인 독립성이 너무 강해 짜증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 국가 여성들은 남자들께 종속되는 것이 습관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못 하는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 출신 여자들은 이 성적으로도 뭐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 독립성이 강하고 이래서 남자들 입장에서 짜증난다는 거죠. 자, 그 한국에도 이제 국제결혼 여성들 많이 오죠. 사회주의 국가 출신 여성들이. 그러면 이 사회주의 국가 출신 여성들은 와서 자꾸 일하려고 그래요. 그럼 시댁에서 뭐라냐? 저것이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왔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갈등의 그 본질이 뭐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여성들도 사회 참여하고 노동 안 하면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에 이제 얽매여 있어야 되죠. 살림해라.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여자들이 그런 가치관 때문에 일하려고 하면 아, 저건 돈밖에 모른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자, 이 서로 간에 이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거죠. 자, 그럼 그 자본주의 가장 최악의 피해는 뭐냐? 개인을 불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개인에는 남자들도 속하지만 특히 여자들을 불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니까. 자, 서독의 여성들은 그 남자들이 부속물이고 동독의 여자들은 독립적인 인간체였죠. 그래서 남녀가 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좋은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사회주의 출신 여성들이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에다 발을 들여놓게 되죠. 그러면 과거처럼 뭐
화장지를 사려고 이제 긴 줄 설 필요도 없고, 뭐 청바지 사려고 무슨 여기저기 뭐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물질 기근에서는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나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더 나은 화장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부터 여성들은 불행해진 거예요. 왜? 남자들이 종속물이 되니까 물건으로 전락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불만 있는 여자들한테, 사회주의 국가 출신 여자들 불만 있는 이들한테 그럼 과거로 돌아갈까요? 물어보면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죠. 자,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현재와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과거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뭐냐,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해방을 좀 더 증진시키려면 사회주의에서 배울 건 배워라 그게요.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보육 문제 이게 잘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과거 그 사회주의 국가처럼 예를 들면 아이 낳았어. 그럼 친정 뭐 부모가 키우든지 뭐 시댁의 부모들 키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부득이하게 직장 그만두고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것을 직장에서 투자하고 정부가 대량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여성 해방을 바라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은 소련이 잘 나갈 때 소련을 배우느라 무지했었어요. 전문가들을 계속 파견하고 보고서를 올리고 거기다 뭐 연구 결과도 내오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를 배우려고 안 해요. 우리가 뭐 체제가 우월하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데 왜 우리 거기서 배워야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원래 그 모계 사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했죠. 오히려 여성이 약간 우위고, 여성이 우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성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들을 원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엔 강간이라는 것도 없고 강제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유재산 출현 때문에 여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사유재산을 지키려면 남자들 힘이 필요하고, 사유재산 지키려면 여자들이 정조가 강구돼야 돼요. 이때부터 여성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때려보셨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남자들 여자들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이 존재하죠. 이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남녀 평등은, 이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약속대로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데, 그럼 여성이 과연 아름다워서 꽃에 비유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은 뭐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